네, 국내외 주요 이슈들 챙겨보는 이슈도 보기 시간입니다. 김천대 산학교수 한치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경제 지표로 경기 회복세가 감지가 되면서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코로나 감염증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가계 지출 상황을 좀 보면 가계 필수 지출 비중이 40.9%가 달성했다고 합니다. 2월 달이죠. 근데 가계 필수 지출은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그 식료품, 그러니까 먹는 문제죠. 그다음에 임대료, 주거 문제죠. 그다음에 병원비는 의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가계 시설, 뭐 집안의 이제 문제겠죠. 이런 그 필수 지출 이 4대 지출이 그 현재 40.9%로 비중이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97년도 IMF 당시에는 40.7%, 98년도 IMF 바로 직후에는 40.6%를 달성했고요. 2008년도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융위기 당시에는 35.6%, 2009년도에는 35.7%니까 외환위기 당시가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높았죠. 전체 소비 지출도 851조 원 정도를 달성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필수 지출이 약 348조를 했으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오락이라든가 문화, 그다음에 교육비, 그다음에 외식 지출비 같은 지출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소비자 동향 발표를 보면은 소비가 다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다행스러운 소식이에요. 그렇죠. 예. 한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5예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쵸. 100을 초과하면은 미래 경기에 대한 예측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건데 2020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100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 동안에는 100 이하로 계속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요. 더 재미있는 통계를 보면 2월 백화점 판매량이 약 33.5%를 증가했다고 합니다. 생산 지표도 현재 회복되고 있는데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어떤 양극화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호황인 업종과 호황이지 않은 업종이 완전 양극화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좀 이 양극화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고요. 회복되는 양상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2월 달 그 백화점 판매가 늘어난 이유는 보면 설 명절이 네.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의도에 이제 신규 백화점이 오픈되면서 거의 수만 명이 막 몰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날씨가 풀리면서 활동량이 증가했는데요. 백화점이나 이제 무점포 소매,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은 회복 추세에 있는데 전문 소매점들은 아직도 이제 부진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2월 전 산업 생산 지수가 111.6으로 2019년 12월 수준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아직도 부진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시작됐고 3월부터 개학이 시작됐어요. 여기다가 그동안 소비를 하지 못한 그 국민들께서 보복 소비 등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쳐지면서 현재 소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될 게 아직까지도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또 더 터질지 모르거든요. 방역 수칙 또 강화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제가 좀 걱정스러운 수치인데요. 지금 오늘도 이제 통계가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는데 500명대를 지금 계속 상회하거나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의학 전문가님들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상태로 가다 보면 600~700명 가는 거는 앞으로 1~2주일 이내에 올 수도 있다. 갑자기 훅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종 바이러스 같은 게 생겨서 이제 4차 유행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행되고 있죠. 어제부터 출입 명부에 방문자 전원 기록 의무화. 그동안 출입 명부에다가 누구누구 왜 몇 명 이렇게 썼는데 네. 앞으로는 전원 기록을 해야 되고 있고요.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될 30세기 업종은 더 강화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 중에서도요, 뭐 스포츠 경기 같은 데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 그다음에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같이 더 강화된 수칙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기 회복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역에 이렇게 긴장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좀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확산이 되게 되면
어차피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수칙 좀 지키셔야 되겠는데요. 여기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 회복도 이제 많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뭐 내일도 이제 선거 날이기 투표 보궐선거 날이긴 하지만 국민은 정부를 좀 신뢰하셔야 되겠고요. 정부 또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백신 접종을 뭐 상반기 중에 그 1,000만 명을 하겠다고 하시고 계신데요.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도 신속하게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 번 주말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변에서 아직 이제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를까요? 네, 주말에 장중한 때 7,57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갔는데요. 4일 날 오전에 7,100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또 다시 7,400만 원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을 예고하고 있고, 근데 국제 경제 흐름이 호환세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 자산의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다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 심리도 겹쳐지는 데다가 또 여기 또 뭐 마찬가지로 시장 조작자들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이 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상당한 의견이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외국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지펀드 전문가들은 불법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불법화시키면서 이 통화 불능을 사전에 방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미국의 그 파월이나 앨런 같은 분들도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반면에 그 제미니 창업자는 이미 불법화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어떤 이유냐면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세가 있고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는 좀 다르겠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슬라도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했고요. 네. 스타벅스도 이제 활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비트코인의 시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또 대응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이게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자산을 이야기할 때 변동성 심화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식시장에도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운용하셔야 하는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CBDC 도입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CBDC는 완전 화폐로서의 1대1 기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오르락 내리는 것과는 좀 등락과는 다르기 때문에 좀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여기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지역화폐와 연결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역화폐와 연결된 가능성은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기준을 가지고 좀 네. 냉정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치호 교수님과 말씀은 여기까지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예,